네, 반갑습니다. 저도 참 이런저런 컨퍼런스나 강연에 많이 다녀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하계회스러운 컨퍼런스 처음입니다. 사실 보통 이런 컨퍼런스의 행사가 나중에 이제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그렇지 않았다의 평가는요, 대부분 강연 내용이 아니에요. 경품과 선물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 근데 이미 오늘 보니까 한 절반은 성공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 여러분 이제 지금 비영리 쪽 기관이나 그런 각종 재단에서 많이 오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대부분 제가 하는 업무가 사실은 기업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기업의 그런 광고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사실은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픽 시즌이죠, 지금이. 날씨 추워지면 여러분들이 활동이 더 많아져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조금 사실 어렵죠. 뭐 굉장히 IT스럽고 용어도 어렵고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 원칙들은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그런 방식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도 서울 시민이시면 아마 선거를 하셨을 텐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제가 묻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은 대략 누구를 찍었는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비정치인이 이렇게 등장하게 됐고 심지어 이런 시프트가 이렇게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또 금년이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금년 4월, 5월에 신라 호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한복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피존의 회장이 지금 그죠? 어려움에 처했죠, 사실. 애들 패가지고. 그 사건, 피존이라는 제품이 갑자기 뭐 품질이 엉망이거나 아니면 뭐 마케팅을 안 했거나 이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한 번도 1등 자리를 놓치지 않았었는데 한 달 만에 무려 매출이 27%나 하락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이 전에 없던 이런 일들이 특히 금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왜 발생했을까요? 드셔보셨나요? 근데 사실 이거 구하기 쉽지 않죠. 잘 안 팝니다. 그게 입소문이에요. 잘 안 팔아요. 사실 그동안 라면 시장이라는 게 큰 변화의 틀이 없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출시 2달 만에 2,700만 개, 하루에 54만 개씩 팔려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광고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들이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금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에서 한 16살 먹은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 생일 파티를 할 테니까 초청 메일을 보냈어요. 생일 파티를 할 테니까 오라고. 그런데 무려 1,500명이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페이스북 안에는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만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픈해가지고 다 보낼 수도 있는데 그걸 깜빡하고 자기 지인들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1,500명이 지금 저 집안에 달려들었다가 이 소녀가 너무 놀라서 도망을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익명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가지 지금 사례들은요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통점들이 다 SNS 상에서 발생했다는 것들이죠. 그것이 중요한 출발의 동기들이었고 인식의 문제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의 인식의 전환뿐 아니라 사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행동으로까지 이끌어낸다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죠. 마셜 맥루한이라는 유명한 미디어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 양반의 책을 다시 아주 예전에 오래된 책이에요. 사실은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책은 다시 읽어보니 어떻게 수십 년 전에 오늘날의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이해를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맥루한의 이야기처럼 미디어 자체가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야말로 미디어가 메시지입니다. 사람의 인식을 꾸준히 아무런 저항 없이 그렇게 바꾼다는 측면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 변화를 좀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통적인 아날로그 매스 미디어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 지배를 받아왔고요. 그런 일방적으로 떠들어댔던 그런 메시지의 그냥 수동적인 수용자 입장에서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디지털이 빠르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그 소셜 미디어와의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아날로그 매스 미디어는 이런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어떤 메시지가 소비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예. 기자나 PD들이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프로그램을 만들지 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덕션 제작비가 들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디플리케이션 코스트 복사비가 듭니다. 신문 한 부 찍어내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예,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유통 비용이 듭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요즘 아마 종이신문 보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텐데 종이신문 한 달 구독료가 한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 하죠. 근데 신문 한 부의 원가가 18,000원이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되게 우리는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막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실 굉장히 싼데도 불구하고. 근데 한 달에 뭐 한 월 10만 원씩 그 통신비 나와도 그럼 별로 이렇게 아낌없이 이렇게 또 내고 있죠. 사실 그런 사실은 굉장히 그 제작비와 유통비용 등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나 이런 콘텐츠를 제작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돈이 많아야 되겠죠. 사실 이렇게 매스 미디어가 등장하기 전에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굉장히 대량 생산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대량 매스 마케팅을 가능하게 했었습니다. 이때는 그 차별화된 제품들이 아니라 아주 균질화돼 아주 보통 사람들을 위한 우리가 보통 이제 마실 거리만 얘기하더라도 그냥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는요 목소리 큰 놈이 이겼어요. 목소리 큰 놈이 뭐냐면 곡간이 넉넉한 사람. 그러니까 보통 기업 중에서도 자원이 많은 돈이 많은 그런 기업들이 대개 시장 점유율을 1등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파워도 있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목소리를 많이 내는 실제로 전통적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메시지를 많이 보내는 그런 기업의 브랜드와 서비스들이 항상 시장에서 1등을 해왔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자 국가와 가난한 나라들이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예, 산업혁명을 통해서 누가 더 많이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은 더 웨일스 오브 네트워크, 누가 네트워크를 장악하느냐가 실제로 미래에는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제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자기의 분야에 대해서 얼마든지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죠? 굳이 내가 기자가 되지 않아도 블로거가 돼서 자신의 분야에 대한 특정한 전문적인 지식을 남들과 공유할 수도 있고요. 거의 모든 음악의 예를 들더라도 사실 이렇죠. 디플리케이션 어떨까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음악 하나를 복사하려면 옛날에 더블 데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공테이프 사다가 복사해가지고 친구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최소한 복사비가 들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음악을 사람들이 MP3로 듣습니다. 컨트롤 C와 컨트롤 V만 알고 있으면 하루에도 수백 곡씩 우리가 복제가 가능하죠. 사실상. 사실 무슨 저작권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긴 합니다만은. 여튼 제작비는 상당히 줄어들고 유통은 어떨까요? 모든 정보와 생산 이제는 누구한테든지 아주 간단하게 거의 모든 사람들한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그러면 아날로그 매스 미디어는 그 생산과 여러 가지 복제, 유통 이런 복잡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디지털 소셜 미디어들은 어떤 차이가 있죠? 일단 생산비 대폭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복제비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유통비용 거의 사라졌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변화가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 과정들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지금은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도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프로슈머라 그러죠. 예. 누구나 다 생산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같이 공유하면서 소비하고 이러한 그 쌍방향적인 그런 정보의 거래들이 특히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들이죠. 결국 매스미디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말을 하지만 소셜미디어는 직접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게 건너서 들어오는 얘기보다는 직접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적이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행동을 훨씬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죠. 게다가 이거는 굉장한 그 집단지성, 함께 협력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전에는 그냥 아주 전문적인 그 지식의 사람들만 자신의 분야에서 정보를 생산해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어떤 정보든지 생산할 수 있고 또 쉽게 돈 들이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 소셜미디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용을 한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될까? 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그 지식의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에 그 스탠포드 대학의 엘리자베스 뉴턴이라는 심리학자가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어요. 이게 한 반쪽은 이제 실험 집단이 있고요, 반쪽은 이제 피실험 집단이 있는데 누구나 알만한 누구든지 다 아는 그런 노래의 박자 맞추기 게임을 했습니다. 한 120개의 곡을 이렇게 박자 두드리기 했었는데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맞추는지를 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3%밖에는 알아맞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실험 전에 이 실험 집단한테 이 누구나 다 알만한 곡인데 얼마나 많이 맞출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래도 한 반 정도, 50% 정도 맞추지 않겠어요?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결국 50%와 3%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의 상당 부분이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마치 내가 알고 있으면 상대방도 알 거라는 착각. 우리는 과거에 이런 일방적인 매스미디어의 영향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메시지 수용에서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라는 측면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져요. SNS 상에서도. 여러분들 아마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하시면 어떤 사람들은 주구장창 자기 글만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그냥 언팔하고 싶어요. 다 스팸이니까. 근데 굳이 우리가 SNS상에서 뿐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정작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냥 술자리 하고 앉아있는데 누군가 주구장창 자기 얘기만 떠들잖아요. 다시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과. 그렇죠? 우린 노래방만 가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노래방에 갔는데 우리나라 사람 되게 이상해요. 그죠? 노래방에 가면 누가 노래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노래방 책자 보고 앉아있어요. 듣지 않고. 듣질 않아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누군가 그냥 대여섯 곡씩 계속 연달아 부를 때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노래방 가고 싶지 않죠. 사실은 소통이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지식의 저주. 얼마 전에 이거 비슷한 실험을 EBS에서 했어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내가 아는 것이 상식이고 남도 나와 같은 거라는 착각을 많이 할
락밴드 노브레인이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박자 맞히기 게임. 노브레인이 아무 말 없이 한 가지 악기로 박자만 두드릴 겁니다. 과연 사람들이 노래 제목을 맞힐 수 있을까요? 거의 다 맞출 것 같아요. 다 맞출 것 같아요. 자,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둘, 셋, 넷. 무슨 노래일까요? 박자를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쉬운 노래. 어렵기 쉽죠? 그러나 듣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노래입니다. 다 알고 그냥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다 함께 부르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시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답을 한번 칠판에 적어주세요. 정답을 올려주세요. 대부분이 노래 제목을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이제야 서로 통하는군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상대가 내 마음을 알 거라는 생각. 착각입니다. 이 실험이 보여주는 건 뭐냐?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상당 부분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어떤 시각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얘기를 했다. 듣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졸릴 시간입니다만은 아마 제 강연이 진행되는 중에 혹시 주무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끝나고 나서 나는 저 양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의 잘못. 우리가 SNS를 논하기 전에 한번 이거는 우리 일상의 모든 소통에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자꾸 얘기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근데 그 아들은 또 잔소리야.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학교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이런 얘기하지만 학생들은 똑같은 소리. 그 다음에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조직의 CEO가 회사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갈 거다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 조직원들이 그렇게 같이 공감해서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넓게 보면 한 국가도 마찬가지죠. 대통령께서 이 자리에 누가 계신지 몰라가지고 여튼 대통령께서 지금 특히 이번 정부 굉장히 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답답함이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 그게 답답할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몰라줄까 국민들은? 강을 빨리 파야 되는데 왜 자꾸 반대를 할까? 뭐 등등 여러 가지 모든 정책에 대해서 뭐 다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도 설득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한 번도 국민들 입장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왜 못 알아줄까? 그거는 집안의 부모님이나 학교의 선생님이나 각 회사의 CEO나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소통의 부재가 바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상뿐이 아니라 SNS 세상에서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실상 지금 거의 모든 미디어들이 지금 디지털화 되면서 지금 네트워크화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지금 뭐 요즘 한참 광고 많이 나오고 있는 스마트 TV도요. 우리가 소셜 TV라고 불러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매체가 다 지금 소셜 미디어로 진화해 가고 있는데 결국
기업과 그게 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기업과 우리 소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신뢰라는 부분이죠. 대화를 많이 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많이 경청해 주면 바로 두터운 신뢰가 발생합니다. 그 사람을 찾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아져서 시간이 지나면 바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가치.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만들어져요. 그것이 바로 가치죠. 이러한 신뢰 구축과 가치를 만들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어떤 원칙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막 이렇게 뭐 요즘 뭐 책도 많죠. 책도 많고 여기저기서 앞으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많은 이야기들이 원론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왔습니다. 이걸 보시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이걸 보시면서 한번 도대체 그럼 신뢰라는 구축,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사례는 그 영리 쪽의 한 기업인데요. 스페인의 최대 공구 소매점이 있어요. 이 소매점이 사실 심각한 경영에 빠져 있었는데 이 벨로타라는 이 소매점이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경영난을 탈출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회사의 그 담당자라면 어떤 아이디어를 내시겠어요? 보통 하는 게 그겁니다. 할인. 아니면 흔 것 가져와 새 것 줄게. 그것도 안 되면 소셜 커머스의 50% 할인, 1+1. 뭐 이 정도의 어떤 아이디어들을 아주 쉽게 내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이제 뭐 드라이버나 망치나 이런 거의 이제 기업이 잘 되려면 반복 구매가 자주 일어나야 돼요. 그죠? 보통 이 재단에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요, 하는 사람이 또 합니다. 그죠? 하는 사람이 또 해요, 보통은. 그러니까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장을 넓히려면은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기존의 고객들한테 반복 구매를 더 일으켜야 될 텐데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그런데 만약에 참 쉽지 않잖아요. 망치 한 번 사면 평생 씁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 광고를 통해 가지고 우리 망치는 굉장히 섹시합니다. 뭐 이렇게 한 달에서 팔릴까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죠? 벨로타는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En Burkina, un machete es como un ordenador. Cuando empezamos a descargar el camión, y luego de ahí era muy emocionante porque es realmente lo que necesito. Veían las herramientas y hay algunas que llegaban. Y es ahí donde 이게 왕이에요. que nunca recibieron
참여라는 부분 이거 또 그죠? 예. 이 스토리를 만들어냈죠. 국경을 없애면서 아주 또 어떤 나라에서는 지금 망치가 없어가지고 돌로 이용하고 있는데 당연히 사람들은 내가 쓰던 망치를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벨로타는 새로운 또 구매 계층을 또 다시 만들 수 있었고요. 아마 그냥 단순히 할인이나 뭐 예전 했던 방식을 계속 채택했다면 아마 이 소매점은 다 문을 닫아야 됐을 경우가 발생했을 겁니다. 이제는 그 이런 보통 이제 그 일반 비영리 쪽에서 진행했던 그런 캠페인인데요. 유니세프에서 지금도 이제 그 탭 프로젝트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깨끗한 물을 갖다가 지금 마시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4,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이들이 매일 죽는다 그러죠. 이런 더러운 물을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콜레라에 걸리고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이 깨끗한 물을 후원을 받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보통 이제 1달러 정도 되는 이 깨끗한 물 1달러가요. 전 세계적으로 한 4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용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이 한 병의 값이. 그래서 유니세프는 아주 독특한 참여를 일으킵니다. 아주 재미난 방식으로요. Campers gathered in Manhattan to raise awareness about water conservation while millions around the globe take clean water for granted. It is a far different story in many parts of the world. Strings of New Yorkers turn out as World Water Week kicked off yesterday in Union Square with members of UNICEF's TAP project. UNICEF says for every dollar raised, a child will have clean drinking water for 40 days. 예, 실제로 아주 지금도 실제로 저렇게 더러운 그 물을 실제 뉴욕 한복판에다 자판기를 통해서 판매를 했어요, 1달러에. 예. 그냥 단순히 그냥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더러운 식수를 통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좀 그들을 도와주시고 막연히 도와달라고 하면 듣질 않죠. 근데 실제로 그 실체를 보게 되면 정말 정말 이렇게 더러운 물을 먹고 있는 거야? 예. 인식이 바뀝니다. 그런 참여와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면 말이죠. 실제로 많은 후원들이 발생했었고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그린피스 아시죠? 예. 여기서 이제 그린피스가 이제 또 환경 보호나 이런 좋은 일을 합니다만은 배가 그러면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레인보우 워리어, 뭐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제 무지개 전사라는 그런 새로운 배를 구축을 해야 될 텐데. 워낙 배값이 비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주 재미난 사이트를 만듭니다. 웹페이지에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참여를 일으키는데 그냥 배값이 얼마니까 좀 도와주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각 배의 여러 부품 단위 하나를 다 쪼개가지고요 이걸 사게끔 만듭니다. 오너십을 갖게끔. 그리고 실제로 서티피케이트 오너십을 또 주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웹페이지와 또 SNS랑 연결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었고요. 지난 10월 14일에 실제로 이 배가 런치가 됐습니다. 예. 끝이 나가지고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죠.
그래서 실제로 그 3만 명이 넘는 이렇게 그 Certificate Ownership 참여 실제로 그 배의 주인이 됐고요. 3만여 명이 전 세계 171개 국가에서 이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한 200만 명 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많은 그 후원이 됐었고 이 배가 드디어 만들어져서 현재 바다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The Earth needs a new warrior. It needs you. 지금 뭐 여러 캠페인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결국 그 중심에는 다 SNS를 통한 많은 사람들의 홍보, 참여, 공유 이런 부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죠.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싱 차일드란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죠? 예, 사실 찾기도 쉽지 않고 우리 가끔 국내에서는 그냥 기껏해봐야 SMS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소식을 알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독일에서는 많은 사람들 하여금 비록 남의 아이지만 이 잃어버린 아이에게 어떻게 관심을 갖게 만들고 찾게끔 했을까요? 이런 캠페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Every year in Germany, more than 100,000 children are reported missing. To speed up the search process and to make it more efficient, we launched a unique campaign, Deutschland findet euch. The idea? We use Facebook to bring together Germany's largest ever search party, a platform that gives everyone the opportunity to play an active role in the search. We developed a variety of tools, for example, an interactive map showing their last whereabouts, posters to download, QR codes linked to the profiles of the missing children. On the 13th of August 2010, we kicked off Deutschland findet euch with a bang. The players run onto the pitch, each accompanied by a child, except for one. He instead carries a picture of Debbie, a missing child. Die Initiative Vermisste Kinder. Further initiatives followed. Elevators throughout Germany demonstrate how quickly children can disappear. Posters inside draw attention to our platform. To assist the search party while they're on the go, we created an app. If a child goes missing, the app informs the user. Where did the child disappear? When was it last seen? The smallest detail can make all the difference. Hat man einen Tipp zum Verbleib eines Kindes, kann man über einen Notrufbutton direkt mit der Polizei verbunden werden. The app was a big success, top 5 on iTunes with over 60,000 downloads. On Spiegel Online and other major websites, we used 404 error messages. 404 messages appear when a requested page cannot be found. To these messages, we added the names of children who, likewise, can't be found. We also used websites of German stock photography agencies. Whenever an image couldn't be found, pictures of missing children appeared instead. Clicking on a photo navigates directly to the Facebook profile. Our platform became a hot topic in the media. Eine neue Facebook-Aktion soll helfen, und wie jetzt sogar auch auf Facebook nach dem Kind gesucht wird. Also die Aktion Deutschland findet euch vor. Deutsche Bahn, Adidas, McDonald's.
Anna Will, Thomas Müller, they all support Deutschland findet euch on their Facebook profiles, making the search party stronger every day. In the space of half a year, Deutschland findet euch became the world's largest network for tracing missing children, with 120 million generated contacts, over 100,000 helpers on Facebook alone, and one very special message. Yasmin was found. After she was listed as missing on the site, the police received some crucial information. I'd like to thank you all. It's really useful to have these pictures online, so people keep them in mind when they walk through the city. Best wishes, Sarah. 그 몇 가지 공통점들이 발견됩니다. 예, 이제 뭐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좀 더 우리가 소통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또 그보다 앞서 일단 다른 사람의 목소리 좀 기울이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좀 공감하게 만드는데 반드시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그냥 팩트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스토리로 사람들과 공감하게 하고 또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참여로 이끌어내면 훨씬 더 좋겠죠. 온라인상에서만 뭔가 막 할 게 아니라 반드시 오프라인과 연계해서 아무래도 맨날 온라인에서 보게 되면요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 나눠야 좀 더 가깝게 우리가 체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과 연결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지금 아까 보여드린 사례들의 공통점들 보니까 대부분 다 언론에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죠? 예. 이런 매스미디어와 함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우리 캠페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멀리 있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일 생각하지 말고요.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좀 더 친절하고 또 많은 우선적으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돼 있어요. 우리 보통 네트워크에서 6단계 이론이라고 하는데 1, 2단계 건너뛰고 저 6단계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끄집어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동료들 이 사람들한테 우선 소통하는 모습,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있는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고 공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 예,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몇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페이스북에 한 명을 얻는데 드는 비용은 $1밖에 안 됩니다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아주 장기간, 오랜 시간이 걸쳐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경제 효과는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긴 호흡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변화의 속도가 빠르죠.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고 내년 가면 또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할 텐데 오히려 이럴수록 어떤 단기 실적이나 뭐 당장 오늘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긴 호흡으로 충분한 계획과 또 계속 꾸준하게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그런 그 노력들만 있으면 언젠간 좋은 결실 또 좋은 결과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마 이 책은 나중에 경품을 통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아마 보시면 좀 더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질문을 받을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제 이메일 주소와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지금 오늘 뭐 처음 뵙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채널을 통해서 계속 많은 이야기들 같이 나누고 또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